안녕하세요. 파란 약 먹을래 빨간 약 먹을래 채널의 세모가사입니다. 오늘은 지구가 평면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 동안 제가 몇 개월 전에 제작했던 영상을 토대로 몇 가지 사항들을 보완해서 다시 제작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5년 조슈아 노위키라는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시카고로부터 60마일, 즉 약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미시간의 워렌 듄 스테이트 공원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100km 떨어져 있는 미시간에서 시카고의 전경이 촬영된다는 건 지구가 구체가 아닌 평면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이 사진이 세간의 화제가 되자 ABC 뉴스에 출연한 기상캐스터가 이 사진은 실제 시카고의 모습이 아니라 신기루라는 망언을 짓거립니다. 맑고 선선한 날에는 호수물이 대기의 기온보다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공기층의 반전을 일으킵니다. 지표면 바로 위의 공기층이 그 위 대기층의 공기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빛이 지표면으로 휘어지도록 만듭니다. 이와 동일한 현상은 레이더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이더가 지상의 목적물에 의해 교란되어 직진하지 못하고 링 현상을 일으켜 지표면으로 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그림처럼 빛이 굴절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웃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기꾼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중력 렌즈 효과라는 이론에서 빛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 천체의 공률을 따라 휘어진다는 망언을 짓거렸죠. 중력 렌즈 이론의 모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증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링크를 시켜놓겠습니다. 중력 렌즈 이론은 물론 빅뱅 우주론의 모순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체 우주 물리학이 왜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도화지에 그려놓은 그림을 한데 이어붙인 것에 불과한지를 뼈저리게 절감하시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해명 기사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점점 더 증폭되어져만 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논란이 초래되었을까요? 만약에 정말로 지구가 구체라면 100km 떨어져 있는 곳은 지평선 아래로 785m 하강해야 합니다. 지구의 공률을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눈높이는 0m, 목적물과의 거리는 100km를 입력한 뒤에 계산을 누르면 목적물은 지평선으로부터 785m 하강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시선 높이를 성인의 눈높이인 1.7m로 입력해도 목표점인 시카고는 수평선 아래로 713m 하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카고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110층짜리 윌스타워로 442m라고 해요. 시카고는 호수 바로 옆에 조성된 도시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호수보다 약간 높을 겁니다. 윌스타워의 높이를 460m라고 쳐준다고 해도 건물 꼭대기는 수평선으로부터 약 300m 아래로 가라앉아 있어야 하니까 미시간에선 절대로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는 건물의 꼭대기뿐만 아니라 아랫부분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시카고의 해발은 700m가 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건물의 하단부까지 다 포착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호수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시카고의 해발이 700m 이상이려는 만무하겠죠. 이건 곧 지구가 구체가 아니라 평면체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미시간에서 시카고는 맑은 날에는 항상, 그리고 흐린 날에도 종종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구는 구체일 리 없는 거죠. 또 정말 아인슈타인의 망언대로 호수 표면의 온도 차이 때문에 빛이 굴절되어 이런 결과가 도출되는 거라면 최 아무리 맑은 날이라고 할지라도 온도차가 적은 날은 시카고가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온도차가 적당한 날에는 사진에서처럼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온도차가 아주 극심한 날에는 하늘에 둥둥 떠 있어야 되겠죠. 뿐만 아닙니다. 무려 215km나 떨어져 있는 섬들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제노아에서 촬영된 사진을 함께 보시죠. 제일 왼쪽에 보이는 섬이 엘바 섬으로 이 사진의 촬영지인 제노아에서는 약 215km 떨어져 있습니다. 215km 떨어진 곳은 수평선으로부터 약 3627m 아래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현대 엘바섬의 최고점은 고작 해발 1018m에 불과합니다. 지구가 정말로 구체라면 엘바섬의 최고점은 해수면 아래로 2.6km나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관측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진에서 엘바섬은 아랫부분까지 확인되죠. 따라서 지구는 절대로 구체일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광신도들은 이 또한 신기루 현상에 불과하다고 둘러대겠지만요. 설사 이 사진을 촬영한 곳이 해발 100m라고 할지라도 엘바섬은 수평선보다 2.5km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엘바섬에서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의 수평선 아래로 1.5km나 하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정말 지구가 구체라면 1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은 지평선 아래로 6,378km, 그러니까 지구의 반지름만큼 하강해야 하는데 곡률 계산기에 따르면 6,378km에서 약 900km가 모자란 5,486km만 하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구의 지름은 12,756km이고 반지름은 6,378km입니다. 제가 지구의 북극점에 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구의 둘러는 약 4만 km니까 그 4분의 1은 10,000km가 되겠죠. 지구가 정말 구체라면 10,000km 떨어진 지점은 관측자로부터 정확하게 지구의 반지름, 즉 6,378km 하강하게 됩니다. 지구가 정말 둥글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되겠죠. 하지만 지구 곡률 계산기의 목표물의 거리를 10,000km로 입력하면 6,378km가 아니라 5,486km만 하강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900km 정도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또한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수학은 단지 숫자 노름에 불과할 뿐 현실과는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광신도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왜 우리는 서울에서 남극을 관측할 수 없는 것인가? 라고 말이죠. 지구가 평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시거리라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원근법 때문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는 수많은 선분들이 그려질 수 있겠죠. 연두색 직선은 제 눈높이 선입니다. 이 선을 기점으로 위쪽의 선분들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의 선분들은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선분들이 교차하는 지점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비춰지게 되는 소실점이 되며 내 눈높이 선은 수평선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실점 너머로도 땅과 하늘은 계속 펼쳐져 있겠죠. 하지만 소실점은 말 그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구가 평평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를 관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맨눈으로 볼 때 이 소실점은 매우 가까워 보이지만 줌인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천장 조명 등의 간격은 모두 똑같죠. 하지만 우리 눈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좁아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등을 잇는 선을 그은 뒤 그것을 복사해서 아래쪽에 옮겨 놓으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전등 사이의 거리 안에 나머지 수십 개의 전등들이 다 들어가죠. 수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의 수평선은 하나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사실은 하나의 선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선분들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허나 우리의 시력의 한계로 인해서 가장 앞쪽의 선분을 수평선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줌인을 하게 되면 겹쳐져 있던 선분들의 간격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육안으로 볼 때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수평선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구가 평평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자료 영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왜 지구가 구체가 아닌 평면체일 수밖에 없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또한 구체적 이론자들이 어떻게 사실을 호도하는지도요. 마크 서전트라는 놈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면적 이론자 그룹의 리더이자 현재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평면지구론자이죠. 하지만 이놈은 예수가 심어둔 새작입니다. 제 유튜브 영상 중에 그걸 증명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쯤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구체적으론계에 심어둔 간자인 마크 서전트 일당을 앞장세워서 평면지구론자들을 정신병자들로 매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마크 서전트 일당을 대동한 채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실험을 실시합니다. 만약 지구가 평평하다면 배는 전체 모습을 유지한 채로 점점 작아지다가 수평선을 넘어가면 눈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며,
만약 지구가 둥글다면 배의 하단부터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전제합니다. 하지만 이건 전제부터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확인하시기를 하고요. 여러 색의 줄무늬를 새겨놓은 대형 깃발을 실은 보트가 수평선을 넘어갑니다. 보시다시피 배의 하단부터 사라지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제작진은 이것이 지구가 구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평면지구론자들에게 온갖 조롱과 멸시를 퍼부어대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구가 평면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죠. 방바닥은 평평합니다. 미장을 할 때 일일이 수평자로 확인을 해가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카메라의 시점을 최대한 낮추면 방바닥의 중간 부분이 툭 튀어 올라서 지평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과 3m도 안 되는 거실이지만 반대편 끝이 수평선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방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음료수 캔을 늘어놓습니다. 캔의 좌측 하단을 잇는 선과 첫 캔과 마지막 캔의 상단 좌측을 잇는 직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솟아오른 수평선까지 캔의 바닥은 위로 상승하고 캔의 상단은 계속해서 아래로 하강하죠. 방금 전에 살펴보신 원근법의 라인과 똑같은 패턴의 라인이 형성되는 겁니다. 상단 라인을 살펴보시면 두 번째 캔부터 조금씩 라인 바깥으로 튀어 올라오다가 수평선 너머부터는 다시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의 하단은 수평선까지는 위로 솟아오르다가 수평선 너머로부터는 아랫부분부터 조금씩 수평선에 가려집니다. 즉, 원래는 완전히 평평한 거실 바닥이지만 시야를 낮추게 되면 방바닥의 중간 지점이 솟아올라 수평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즉, 관측점으로부터 수평선까지는 오르막, 수평선 너머로부터는 내리막처럼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수평선을 넘어가는 배가 하단부터 사라지는 것 또한 이와 똑같은 현상일 뿐입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원근법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거실 바닥은 곡률을 전혀 갖지 않는 완전한 평면입니다. 자, 또 다른 사진을 살펴보시죠. 자세히 보면 바다가 곡률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교각들이 살짝 곡률을 갖고 있죠. 이 또한 구체지구론자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들이미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방바닥은 평평합니다. 그런데 일렬로 늘어서 있는 이 플라스틱 병들이 그리고 있는 라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각이 갖고 있는 굴곡과 똑같죠? 마찬가지로 방바닥은 평평합니다. 즉, 이 교각이 그리고 있는 이 곡률은 지구가 곡률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이 사진은 지구가 구체임을 증명해주는 게 아니라 지구가 평면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기 그지없는 구체적으로는 광신도들은 그 반대로 지구가 구체임을 증명해주는 증거라고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한 코미디가 또 있을까요? 지구가 구체라면 수평선을 넘어가는 배가 하단부터 사라지게 되며 지구가 평면이라면 하단부터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배의 전체 모습이 포착된 상태로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져야 한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측의 기본 전제부터 사기라는 얘기입니다. As a boat approaches the horizon, it appears to slowly dip down into the water before disappearing completely. That's got everything to do with the curvature of the Earth. If the planet was flat, the entire boat would remain visible. So it'll be a very visual depiction of the curvature of the Earth. 마찬가지로 운동장은 평평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낮은 시점에 설치하면 운동장의 중간 부분이 상승해서 지평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지평선을 넘어가는 순간 하반신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즉,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절대 아니라 원근법에 의해서 카메라가 설치된 곳부터 지평선까지는 오르막이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는 내리막이 형성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구가 둥글어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물론 그렇겠죠. 다만 지구가 정말로 둥글다면 위에서 살펴보신 것보다 더욱더 급격하게 사라지게 되겠죠. 여기서 지구가 둥글지 않다는 빼박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다 위에 부표가 떠있고 그 너머로 수평선이 형성되어 있죠. 근데 이 장면은 줌인한 겁니다. 배열을 원래대로 축소하면 수평선은 물론 부표조차 수평선 너머로 아득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줌인을 하면 수평선이 훨씬 더 뒤로 물러나게 되고 부표가 다시 시야 안에 포착됩니다. 하지만 정말 지구가 구체이며 그 곡률에 가려져서 배가 사라진 거라면 제 아무리 배열을 높인다고 해도 지구의 곡률에 가려졌던 배가 다시 포착될 수는 없겠죠. 배가 지구의 곡률에 가려졌다는 건 담벼락 뒤에 가려진 것과 똑같습니다. 담벼락 뒤에 가려진 물체가 제 아무리 줌인을 한다고 절대 다시 시야 안으로 포착될 수는 없겠죠. 물론 구체적으로는 광신도들은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효과를 들먹거리면서 신기루 현상이라고 변명하시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건 명백한 망발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는 50km 떨어져 있죠. 지표면 아래로 200m쯤 하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맑은 날에는 대마도가 육안으로도 잘 보입니다. 당연히 대마도에서도 부산이 잘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100km 떨어져 있는 미시간에서 시카고가 보입니다. 그리고 215km 떨어져 있는 이탈리아의 제노아에서 엘바 섬도 보이죠. 그렇다면 빛이 어떻게 휜다는 얘긴가요? 50km, 100km, 215km 떨어져 있는 섬도 보이니까 빛은 지구의 곡률을 따라서 그대로 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2만 km 떨어져 있는 것도 보여야죠. 심지어 360도를 회전해서 내 뒤통수까지 촬영이 가능해야 하는 거고요. 한마디로 지구가 평면체라면 원근법에 의해서 지구의 끝을 볼 수 없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지구가 구체이며 빛이 지구의 곡률을 따라 휘어지는 게 사실이라면 지구의 끝은 물론 내 자신의 모습도 내가 촬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 주제, 즉 땅이 평평하다면 왜 남극을 볼 수 없냐는 기본 전제부터 잘못된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지구가 평면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래야만 한다고 시청자들에게 사기를 친 것과 매한 가지라는 얘기예요. 3m짜리 거실이나 20m 거리의 운동장이나 눈곱만큼의 곡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현상을 표절한 빛의 굴절 현상 따위도 절대 발현될 수 없겠죠. 평평한 방바닥에서 빛이 휘어지려는 만무한 거니까요. 하지만 줌인을 하면 방바닥에 가려졌던 음료수 캔의 하단이나 운동장의 지평선에 가려졌던 사람의 발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이 휘기 때문에 방바닥에 가려진 음료수 캔의 하단이 다시 시야 안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이런 걸 망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병자들이 참고 대진하지 않는 소리죠. 한마디로 수평선 너머로 사라진 물체가 줌인을 하면 다시 시야 안으로 포착되는 현상은 지구가 평면체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지구가 구체라면 지구의 곡률에 가려진 배는 담벼락에 가려진 것과 똑같기 때문에 아무리 줌인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다시 시야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구는 평면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아인슈타인의 중력 렌즈 이론 또한 상대성 이론과 마찬가지로 개구라임이 명백하게 증명된 거고요.